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사는 카를로스 올리베이라입니다. 올해 52세이고 상파울루 상하수도 공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물 관련 업무를 해왔어요. 젊은 시절엔 현장 엔지니어였습니다. 파이프에서 새는 물소리만 들어도 어디서 누수가 났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불안했어요. 3월 말인데 벌써 아마존 상류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대형 광산업체들의 폐수 처리 시설에 문제가 생겼다는 보고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번이 지난 10년 중 가장 심각한 수질 오염 사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문제는 작년에 새로 도입한 중국산 정수 시설들이었습니다. 최신 아로마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 정수 시스템이라고 해서 100억 헤아를 들여 설치한 것들이었어요. 중국 본사에서는 어떤 오염물질도 99.9% 제거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죠. 부사장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페드로 과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이번엔 뭡니까? 동부 정수장 3호기에서 중금속 수치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납과 수은 농도가 평소의 10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이런 일이 한 달 사이에 5번도 넘게 일어났거든요. 중국에서 들여온 신형 정수시설 12기 중 절반 이상이 필터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금속과 화학물질 제거에 애를 먹고 있었어요. 본사에 기술 지원을 요청해도 부품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청장님께 보고드렸습니까? 네. 내일 긴급회에 소집하신답니다. 시장님도 참석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아내 라우라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33살인 라우라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똑똑한 여성이었죠. 물 관련 일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여보, 정수장 문제 심각하다면서요? 그래, 좀 골치 아프긴 해. 라우라가 차 한 잔을 내놓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 한국 업체 연락이 왔는데요. 한국에서 쓰던 중고 정수 장비가 좀 있다고 하던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정수기요? 그거 결국 중국 기술 베껴서 만든 거 아닙니까? 차라리 원조 중국 것이 낫겠어요. 여보, 그게 아니에요. 한국 정수 기술은 아시아에서 정말 유명하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오염이 심한 강물도 깨끗하게 만든다고요. 소문이 뭘 증명합니까? 나는 현장 30년 한 사람이에요. 기계는 브랜드가 아니라 기술력으로 판단하는 거라고요. 라우라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자주 의견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새로운 기술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저는 검증된 서구 기술만 믿는 편이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 9시 공사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시장님, 청장님, 그리고 각 부서 담당자들이 둘러앉았어요.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올리베이라 부사장, 상황 보고해 주시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미국산 정수시설 7기가 필터 교체 문제로 운행 중단 상태입니다. 나머지도 정수 효율이 70% 이하로 떨어져 있어요. 이번 주부터 상류 오염도가 더 심해진다는 예보가 있어서 더욱 우려됩니다. 대안은 없습니까? 중국 본사에 긴급 AS를 요청했는데 신형 필터 공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소 2달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그때 기술과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쪽에서 중고 정수장비 임대 제안이 들어왔던데요. 검토해볼까요? 저는 즉시 반박했어요. 한국 기술이 뭐 대단합니까? 중국 기술 흉내낸 나라의 물건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우리는 원조 기술을 믿어야 합니다. 중국 본사에서 전문가 파견받아서 제대로 수리하는 게 맞아요.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일단 중국 쪽과 연락 계속해보시오. 하지만 시민들 불편이 계속되면 다른 방법도 검토해야겠소. 그 순간 저는 몰랐어요. 제 확신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를요. 회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었어요. 아마존 상류에서 내려오는 오염수 농도가 평소의 5배까지 치솟은 그날 아침,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파울루 동부 지역 전체에 급수 중단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중국산 정수 시설들이 독성 물질을 걸러내지 못해 완전히 가동을 멈춘 겁니다. 시민 200만 명이 깨끗한 물 없이 하루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응급상황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중국 본사와 화상회의 중이었습니다. 부품 배송이 또 늦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있던 참이었어요. 부사장님이세요?
부인께서 상파울루 종합병원에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라우라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행히 태아에게는 이상이 없지만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부가 오염된 물에 너무 오래 노출되셨네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고집부린 중국산 정수시설 때문에 제 아내와 아이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기자들 연락이 쏟아져 있었어요.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상하수도공사 부사장의 아내가 수질 오염으로 입원했다는 뉴스였죠.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청장님이 부르셨어요. 올리베이라, 어제 일 들었네. 부인은 괜찮은가? 네. 다행히 회복 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기자들이 난리야. 당신 아내 일을 빌미로 시 행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네. 창밖으로 시청 앞 광장이 보였어요. 시민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깨끗한 물을 달라 시민 안전 책임져라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오후 2시에 긴급 기자회견 열어야겠어. 자네가 나가서 해명하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기자회견장에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 표정이 매서웠습니다. 준비한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정수시설 운행에 차질을 빚어 불편을 끼쳐드렸습니다. 기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부사장님 아내분도 피해자가 되셨는데 이 문제를 언제까지 방치하실 건가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라우라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다음 주 안에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신가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중국 본사 답변은 여전히 미지근했고 부품 도착은 기약이 없었습니다.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오니 라우라가 퇴원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다른 방법 생각해보세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한국 정수기 말인가요? 네. 적어도 중금속 제거에는 검증됐어요. 싱가포르에서도 쓰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라는 말에 귀가 솔깃했어요. 브라질보다 더 깐깐한 나라에서 쓴다면 어느 정도 믿을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겠지요. 중국산보다 비싸긴 하지만 AS나 내구성을 생각하면 오히려 경제적일 수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서도 시위대의 촛불이 보였습니다. 시민들이 얼마나 절망하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알겠어요. 한번 알아보죠. 라우라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 기술이 브라질의 복잡한 수질 오염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 자존심과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날 밤 병원에서 라우라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는 제 고집보다 시민들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에 있었습니다. 평생 한국 땅을 밟을 줄은 몰랐어요. 상하수도공사에서는 공식적으로 중국 부품 조달 업무차 출장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정수시설을 몰래 둘러보러 온 거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느낀 건 공기의 차이였어요. 상파울루보다 훨씬 깨끗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궁금한 건 한국 정수 기술이 진짜 믿을 만한지였어요. 한국 정수기업 관계자 박지영 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3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브라질에서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수질 오염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네. 올해가 특히 심합니다. 성남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 팀장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에서 운행 중인 정수시설들의 오염물질 제거 시스템에 대해서 말이죠. 역삼투압 다단계 필터, 활성탄 흡착제, 중금속 제거 특수막 같은 기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성남 물류센터였어요. 거대한 창고 안에 중고 정수 장비들이 줄지어서 있었습니다. 15년 넘은 것들도 있었는데 외관 상태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 장비들이 브라질로 수출 예정인 것들입니다. 박 팀장이 한 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파란색 산업용 정수기였는데 앞면에 QR코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 코드가 뭔가요? 정비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언제 어떤 부품을 교체했는지, 필터 점검은 언제 했는지 모든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어봤어요. 화면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메인 필터 교체일, 수질 센서 점검일,
심지어 배관 청소 날짜까지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수기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거니까요.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지금까지 정수시설을 그냥 산업 장비로만 생각했었거든요. 다음으로 간 곳은 한국워터텍 정비센터였습니다. 섭씨 5도로 설정된 냉동 시험실이 있었어요. 그 안에서 정수기 가동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영하 20도까지 테스트합니다.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요. 정비사가 전원을 켰어요. 장비가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정수도 금세 깨끗한 물이 나왔어요. 이 정수기 몇 년 된 거죠? 12년 됐습니다. 서울에서 상업용으로 운행했던 거예요. 12년 된 중고 장비가 이렇게 문제없이 작동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브라질의 새 중국산 정수기들은 1년도 안 되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서울 상수도 본부에서는 더 놀라운 걸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모든 정수장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어요. 각 정수장의 수질 농도, 필터 작동 여부, 약품 잔량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알 수 있나요? 네. 필터가 고장나면 1분 안에 경고가 뜹니다. 그러면 바로 대체 시설을 가동하죠. 화면을 보니 실제로 한 정수장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었어요. 상수도 본부 직원이 즉시 해당 정수장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지금 예비시설 가동하겠습니다. 시민들 단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시스템이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기계 고장보다 시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박 팀장과 식사를 했습니다. 브라질 상황이 많이 어려우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중국 기술을 너무 믿었나 봅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용자를 얼마나 생각하느냐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틀렸던 게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다는 걸 말이죠. 오후에는 실제 현장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15년 된 한국산 정수기가 경기도 공장지대 오염수를 처리했어요. 중금속 농도가 높은 폐수였는데도 정수 후에는 음용수 기준을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브라질은 이보다 더 심각하죠? 네. 아마존 유역 중금속이 정말 심각해요. 그래도 문제 없을 겁니다. 저희 장비들은 동남아시아에서도 운행되고 있거든요. 그때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기술을 무시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정수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박 팀장이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시스템을 몰랐을까요? 몰랐던 게 아니라 보려 하지 않으셨던 거 아닐까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인천공항 게이트에서 상파울루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를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 넘게 믿어왔던 제 기술 철학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아침 라우라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여보, 오늘 시간 있어요? 보여드릴 게 있거든요. 뭔데요?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 브라질 지사로 오세요. 한국워터텍 브라질 지사는 상파울루 외곽에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온도계를 봤더니 섭씨 35도였어요.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지사에 도착하니 라우라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낡은 회색 정수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15년 전에 한국에서 들여온 중고 정수기예요. 지금까지 공장에서 운행하던 거거든요. 정수기를 자세히 보니 곳곳에 녹이 슬고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구조는 튼튼해 보였습니다. 이 더위에 작동이 될까요? 한번 보세요. 라우라가 조작판으로 가서 전원 스위치를 눌렀어요. 모터가 약간 거칠게 돌더니 금세 안정됐습니다. 정수구에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신기하네요. 지사 안으로 들어가니 몇 명의 엔지니어들이 다른 정수기를 수리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저희 쪽으로 왔습니다. 4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브라질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스입니다. 여기서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정수기 정말 15년 된 거 맞나요? 네. 2009년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큰 고장 없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마르코스가 저를 정비 기록대 앞으로 안내했어요. 벽에 걸린 차트에는 각 정수기별로 정비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정수기는 한 달에 한 번씩 필터 시스템 점검을 받아요. 오염도가 심한 시기에는 더 자주 하고요. 중국산 정수기들도 이렇게 관리하나요? 마르코스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중국산은 부품 구하기가 어려워요. 설계도도 제대로 안 주고 AS 매뉴얼도 부실하고요. 작업대 위에는 각종 부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한국산과 중국산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보세요. 이게 메인 필터인데 재질부터 다릅니다. 한국산은 부식에 강한 특수 합금을 쓰는데 중국산은 일반 스테인리스예요. 실제로 중국산 부품은 여기저기 부식이 진행되어 있었어요. 불과 1년 사용한 건데도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나요? 설계 철학이 다른 것 같아요. 한국 쪽은 오래 쓰는 걸 전제로 만들고 중국 쪽은 당장 돌아가는 것만 신경 쓰는 느낌이에요. 그때 밖에서 모터 소리가 들렸어요. 아까 그 15년 된 정수기였습니다. 다른 엔지니어가 테스트 가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 더위에도 문제없이 돌아가네요. 네. 한국산은 열대기후에 정말 강해요. 섭씨 40도까지 올라가도 가동해 본 적 있거든요. 저는 놀랐어요. 브라질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여름이 섭씨 42도였는데 그 정도 더위에서도 견딘다는 얘기였습니다. 정수기가 지사 마당에 멈춰섰어요. 조작석에서 내린 엔지니어가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완벽합니다. 정수도 잘 나오고 모터도 부드러워요. 저는 직접 정수기 안에 들어가 봤어요. 배관은 낡았지만 수질은 깨끗했습니다. 15년 된 중고 정수기인데도 신형 못지않게 효율적이었어요. 이 정수기들이 왜 이렇게 오래 갈까요? 마르코스가 대답했어요.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극한 환경을 고려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부품 하나하나가 다 이유가 있어요. 라우라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이해되시죠?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예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르코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런 시스템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저도 매일 수돗물 마시는 사람 중 하나거든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동안 기계의 성능만 생각했지 그 기계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왜 이걸 몰랐을까요? 마르코스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감춘 게 아니라 안 보려 하셨던 거 아닐까요? 그 순간 한국에서 박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보려 하지 않았던 걸까요? 지사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그 15년 된 정수기를 다시 봤어요. 낡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기술과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사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한국산 정수기 도입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밤새워 자료를 정리하고 예산을 계산했습니다. 손끝이 아파도 계속 타자를 쳤어요. 월요일 아침 일찍 청장님께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였어요. 청장님이 첫 페이지를 넘기시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격이 중국산의 2배네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구성 비교표와 정비 절감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날 오후 임시 간부회의가 열렸어요. 시장님을 비롯해 각 부서장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차례대로 발표했습니다. 한국 출장 결과, 정비 시스템 비교, 내구성 데이터까지 빠짐없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재정국장은 예산 부족을 지적했고 기획실장은 정치적 위험성을 우려했어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시장님이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보류라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허탈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부딪히니 더 답답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섭씨 38도까지 올라간 폭염이었습니다. 거리에는 급수차 앞에서 줄 서 있는 시민들이 보였어요. 또 다른 정수장 고장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라우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결과를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보류됐어요. 라우라가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실망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계속 이대로 가는 건가요? 저도 답답했어요. 하지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산도 문제고 정치적 부담도 컸어요. 그때 라우라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고 살아야 합니까?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매일 수질 검사 결과를 걱정하고 아이에게 줄 물이 안전한지, 불안해하는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묻고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갑자기 모든 기운이 빠졌습니다. 라우라는 계속해서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병원에 간 일, 매일 고장나는 정수장들, 더위에 급수차를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 얘기였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페드로 과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또 다른 정수장 고장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었어요. 서부 2호 정수장이 완전히 가동 중단됐다는 뉴스를 봤다는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라우라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늦어버린 걸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고집만 부렸던 제가 굽힌 거였어요.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전면 교체가 어렵다면 시범 사업으로라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했어요. 이번에는 한 지역만이라도 한국산으로 바꿔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시범 운행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었어요. 창밖으로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더 혹독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제안서를 작성한 지 이틀 후 상파울루에 올해 최악의 오염 사태가 몰아쳤습니다. 환경청 발표로는 아마존 상류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의 20배까지 치솟는다고 했어요. 30년 만에 최악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6시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상황실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부사장님, 대형 사고입니다. 중국산 정수 시설 80% 이상이 가동 중단됐어요. 급히 상황실로 달려갔습니다.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운행 불가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12기 중 10기가 완전히 멈춰선 상황이었어요. 거리 곳곳에서 급수차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폭염에 깨끗한 물을 구하지 못해 탈수 증세를 보이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는 2시간 넘게 급수차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더 심각한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내 종합병원 투석실이 수질 문제로 완전히 가동 중단된 거였습니다. 신장 질환자 150명이 생명의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환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도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투석에 사용하는 물이 오염되어 치료를 계속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다행히 인근 사립병원으로 응급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중 3명이 이송 과정에서 위험한 상태가 됐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도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고집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였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제 앞에 쏟아졌어요. 부사장님, 이번 사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책임입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있습니까?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곧바로 한국영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긴급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정수기 도입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시범 도입이라도 가능한지 알아봐 주세요. 영사관 담당자는 적극적이었어요. 브라질 시민들의 안전이 걸린 문제라며 즉시 본국에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뉴스에서 병원 투석실 사고를 계속 보도하고 있었어요.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라우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괜찮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청으로 출근했어요. 시청 앞에는 시민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항해 현수막을 들고 서 있었어요. 환자들을 지켜라, 정수시설 교체하라 같은 구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장님이 저를 급히 부르셨어요. 올리베이라, 상황이 심각해. 시민들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영사관에 연락했다면서요? 네. 긴급 도입 가능성을 타진해봤습니다. 시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만큼은 예산 문제를 넘어선 것 같네. 시민 안전이 최우선이야. 그때 청장님이 들어오셨어요.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중고 정수기 5대를 긴급 지원할 수 있다고 하네요. 드디어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도착해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는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오후에 상황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산 정수기 추가로 2대가 더 고장났다는 보고였습니다. 이제 12대 중 단 2대만으로 시내 전체 정수를 감당해야 했어요. 거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평소 30분이면 받을 수 있던 급수가 2시간씩 걸렸어요. 급수차 앞마다 사람들이 빽빽하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연일 급수 대란을 보도했어요. 시민 인터뷰가 나왔는데 모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환자들이 위험해요. 언제까지 이럴 건가요?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산 정수기가 빨리 도착해서 상황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병원 사고가 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또 어떤 사고 소식이 들려올까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아침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영사관에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부사장님, 시범 프로그램이 승인됐습니다. 한국어터텍에서 중고 정수기 5대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어요. 가슴이 뛰었어요. 마침내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언제 도착하나요? 이번 주말까지 항공편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온 정비 전문가들도 함께 도착했어요. 김철수 팀장과 이영호 기사였습니다. 두 분 모두 20년 넘게 정수기 정비를 해온 베테랑들이었어요. 더위가 정말 심하네요. 섭씨 38도라니.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자신 있어 보였어요. 이 정도 더위에서도 문제없이 작동할까요? 네. 동남아시아에서도 운행되고 있는 모델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그날 오후부터 본격적인 점검 작업이 시작됐어요. 김 팀장과 이 기사가 정수기마다 필터, 펌프, 전기 시스템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라우라도 한국어터텍 브라질 지사에서 정비팀을 이끌고 왔어요. 저는 직접 첫 번째 정수기 앞에 가봤습니다. 조작판은 낡았지만 구조가 견고했어요. 전원을 켜보니 모터 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정수구에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때요? 라우라가 조작판 옆에 서서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네요. 처음으로 아내와 함께 같은 목표를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왜 그렇게 의견이 달랐을까 싶었어요. 일요일 아침 섭씨 40도의 폭염 속에서 가동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5대 모두 문제없이 작동했어요. 정수도 10분 안에 깨끗한 물이 나왔습니다. 김 팀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벽합니다. 이 정도면 브라질 여름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문제가 심했던 동부와 서부 지역에 각각 2대와 3대씩 투입했어요. 첫날부터 시민들 반응이 달랐습니다. 정수가 정말 깨끗해요. 가동도 바로 되고 소음도 조용하네요. 급수 지점에서 들려오는 시민들 목소리였어요. 오랜만에 듣는 긍정적인 평가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직접 동부 지역 급수소를 가보기로 했어요. 12년 된 중고 정수기였지만 나오는 물이 투명했습니다. 모터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급수소 직원도 만족했습니다. 부사장님, 이 정수기 정말 좋아요. 아침에 가동할 때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지 생각하니 미안했습니다. 수요일에는 현지 언론에서 시범 운행 소식을 보도했어요.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시민들 인터뷰에서도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목요일 오후 상파울루시에서 감사장을 보내왔습니다. 시범 사업 성공에 대한 격려였어요. 시장님도 직접 축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날 저녁 라우라와 함께 정비소에 들렀어요. 한국 전문가들과 브라질 정비사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언어는 달랐지만 기술로 소통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믿으시죠? 라우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았어요. 처음으로 아내에게 인정한다고 말했어요. 라우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금요일에는 확대 도입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어요. 시범 운행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10대를 더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그 주말 집에서 라우라와 함께 뉴스를 봤어요. 한국산 정수기 시범 운행 성공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정말 잘 됐네요. 라우라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저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드디어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오염 사태가 두렵지 않았어요. 시범 운행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국산 중고 정수기들은 한 번도 고장나지 않았어요. 섭씨 42도까지 올라간 극심한 폭염 속에서도 말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정수시설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9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수질 안정성과 가동 신뢰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 결과 시청에서는 확대 도입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추가로 15대를 더 들여와서 주요 지역에 배치하기로 한 거였습니다. 예산 문제도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면 감수하겠다는 게 시장님 방침이었어요. 2월 중순 환경부에서 정식 감사장이 내려왔습니다. 상파울루시 수질 개선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감사장을 받으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부사장님 축하드립니다. 페드로 과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동부 지역을 차로 한 바퀴 돌아봤어요. 12년 된 중고 정수기였지만 신형 장비처럼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수구에서 나오는 깨끗한 물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상파울루 풍경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급수차 앞에서 줄 서 있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모두들 안전한 식수를 마시며 편안하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려 수첩을 펼쳤어요. 예전에는 기계 사양과 가격만 적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질 농도, 정비 이력, 시민 만족도 같은 사람 중심의 데이터들이었어요. 오늘 동부 지역 수질 농도 정상, 시민 반응 매우 양호.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갔습니다.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보게 된 거였어요. 3월 초에 추가 정수기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10대였어요. 모두 10년에서 15년 된 중고 장비들이었지만 정비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김철수 팀장이 다시 상파울루를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현지 정비사들 교육이 목적이었습니다. 이제 브라질 분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죠. 2주간 집중 교육이 진행됐어요. 한국식 정비 매뉴얼, 부품 관리 시스템, 예방 정비 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라우라도 교육에 참여해서 통역을 도와줬어요. 교육 마지막 날 저는 직접 정비소를 찾아갔습니다. 브라질 정비사들이 한국 방식으로 정수기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체계적이고 꼼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겠네요. 마르코스 수석 정비사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4월이 되자 우기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한국산 정수기들은 여전히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었습니다. 폭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내구성도 뛰어난 거였어요. 그 즈음 중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해 도입한 정수기들의 무상 AS를 해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민들의 신뢰를 잃은 후였거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이미 한국산으로 교체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담당자가 아쉬워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5월 어느 화창한 날 저는 라우라와 함께 정비소에 갔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함께 서서 한국산 정수기들을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어떠세요? 처음으로 안심이 돼요.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아침마다 정수기 고장 소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시민들도 안전하게 식수를 마실 수 있게 됐고요. 라우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시대예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동안 놓쳤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기계의 성능보다 그 기계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가 우선이라는 걸 깨달은 거였어요. 6월에는 전체 지역의 80%가 한국산 정수기로 교체됐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했어요. 수질 관련 민원도 9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름이 되자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 나머지 지역들도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방안이었습니다. 이제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집에서 라우라와 함께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폭염이 무섭지 않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병원에 갔을 때는 어떻게 될 줄 알았는지. 그 일을 계기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제 고집과 편견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다시 여름이 올 테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믿을 만한 정수기들이 있었고
그 정수기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졌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52년을 살면서 가장 큰 깨달음이었어요. 기술의 우열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 진짜 중요한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수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이 15년 된 중고장비도 새 것처럼 믿을만하게 만든 거였죠. 오늘 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고집이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에서 무언가 의미를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